호주 전기기사 훈더맨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자격증이 7개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자격증이 8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땄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딸 수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기사 시험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잘 치셨나 모르겠네요. 자격증 시험을 많이 치시니까 다들 어떻게 되셨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자격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한국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자격증이 7개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자격증이 8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땄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딴 7개는요 거의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땄는데 한 5년에 걸쳐서 딴 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자격증 8개는 지금 호주에 넘어와서 2년 반 동안 2년 4개월 정도에 8개를 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격증은 전자기기 기능사, 전기산업기사, 무선설비 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방화관리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은 사실은 뭐 큰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는 운전면허를 운전을 하고 싶어서 딴 게 아니라 취직 때문에 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전면허가 정말 이제 없으면은 바보 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운전면허, 전기기사 자격증, 그 다음에 화이트 카드라고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이걸 받아야 돼요. 뭐 안전교육 그런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워킹 앳 하이츠, 이건 이제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전기 기사다 보면 아무래도 지붕이나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갈 일이 많으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저 리프트, 이거는 이제 바구니 같은 게 묵 직선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높은 곳에 올라갈 때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붐 리프트, 이거는 이제 11m 이상 되는 거랑 이하가 있는데 11m 이상 되는 걸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구니 차죠. 바구니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높은 곳에서 일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시저 리프트하고 붐 리프트를 사용하려면 워킹 앤 하이츠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니까 높은 곳에서 일하겠죠. 그리고 CPR, LVR 해서 이거는 이제 심폐소생술 이런 거 관련된 거죠. 이게 아무래도 전기다 보니까 뭐 감전 사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필수고요. 파인드 스페이스라고 밀폐된 장소에서 뭐 가스 위험이 누출이 있거나 뭐 이런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자격증이죠. 이렇게 한국에 7개, 호주에 8개 이렇게 땄습니다. 한국에서 5년 동안 땄고 호주에서는 2년 반 동안 땄는데, 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모았던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뚜렷해서 그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딸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호주에서는요 계속 일하면서 다 땄죠. 전기기사 자격증은 학교까지 가면서 잘릴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땄고요. 저는 철저하게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자격증 준비할 때 빼고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땄습니다. 전자기기 기능사는 처음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생각 없이 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뒤로는 전부 다 무선설비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운전면허증 이 3개는 취업하기 전에 학창시절 때 이미 내가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땄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시설물 관리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게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화관리자하고 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이런 걸 또 땄죠. 철저하게 저는 회사 취업을 위해서 땄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분야에 더 이상 있기 싫어서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추가로 땄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 와서는 제가 호주에 오기 전부터 호주에서 전기기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그거를 되게 많이 이제 찾아봤었어요. 찾아본 결과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딱 지금 다 따놓은 상태예요. 전기기사는 이게 딱 미니멈이에요. 제가 말한 8가지 호주에서. 이게 사실은 뭐 중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이것만 필요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이것만 필요. 제가 이제 가진 8개가 다 있으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직종 몇 가지를 빼고요. 그 직종은 또 다른 걸 요구하는데
그거는 이제 직업이 10개라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데서만 요구를 하더라고요. 좀 제어를 시켜놨고요. 그거 외에 제가 다 따놓은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저는 취업을 목적으로 이게 있으면 취업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현장 실습을 가보고 이제 일을 해본 결과 자격증이라는 게 조금이나마 취업할 때 유리함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요, 없는 사람보다 분명히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따는 게 좋죠. 들어가서는 심지어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경험해서 이게 없으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없다. 내가 이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야 된다. 이게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아마 참고 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기사 시험을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좀 공부를 덜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찾으셔서 그게 요구하는 자격증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이게 없으면 나는 여기에 절대 취업할 수가 없다, 나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빠르게 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전기기사, 호주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7개, 호주에서 8개, 그래서 총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전면허, 방학관리자 이런 거는 사실 쉽게 딸 수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자격증 말한 것들도 사실 돈만 내면 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만 호주에서는 좀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고요, 시험도 보고. 나머지 7개는요 그냥 따기가 쉬워요. 돈만 주면 거의 딸 수 있는 것들이죠. 한국의 방학관리자나 뭐 그런 것들처럼 교육을 받고 따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금액이 약간 비싸다는 거, 그리고 영어로 다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약간 걸리기는 한데 그것만 아니면 호주에서가 자격증 따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낭비를 많이 했어요. 필요 없는 자격증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 2가지만 있었으면 됐어요.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어요. 시간 낭비를 한 거죠. 운전면허 하고요, 3가지가 딱 필요했었죠. 나머지 4개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쓸데없는 거를 따는 시간을 다른 걸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호주에서는 그런 시간 없이 확실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만 8개를 딱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요. 돈은 좀 많이 사용은 했지만 지금 전기기사가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경력을 많이 요구하는지, 어떤 기본 자격증을 뭐를 요구를 하는지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빠르게 원하는 걸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빨리빨리 패스를 하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들 또 자격증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또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모두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